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 찾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에 17개 브랜드의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왔습니다. 체인점의 아메리카노를 맛보는 것은 현재 대중의 커피 입맛을 알아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커피 브랜드의 현주소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거의 저는 매년 날을 잡아서 체인점을 한 나라에 방문하곤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자료 본 적 있으세요? 2013년 열심히 카페들을 발로 뛰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제는 과거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선 못 먹겠다 싶은 커피 브랜드는 사실 없었습니다. 과거의 커피 브랜드 중에서는 이건 정말 못 먹겠는데 싶은 커피들도 제법 많았거든요. 이번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매장을 한 번 방문해서 한 잔의 커피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에서는 원두의 종류별로 두세 잔을 맛봐야 됐었고, 한 브랜드를 두 군데, 세 군데 매장을 들러서 다시 커피 맛을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억에 남는 커피 이야기를 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크게 한번 분류해보면 다크하고 헤비한 커피 맛을 지향하는 브랜드들도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커피빈, 일반 스타벅스와 스타벅스 리저브, 투썸 플레이스의 블랙그라운드 블렌드, 던킨의 다크 블렌드, 안젤리너스의 블렌드, 그리고 맥도날드. 자, 미디엄 정도로 느껴졌지만 산미가 거의 없는 브랜드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할리스, 던킨 미디엄, 투썸 아로마, 탐앤탐스, 이디야, 요고프레스, 백다방, 바나프레소 일반, 커피빈 라이트, 그리고 커피의 바나다, 커피데이. 그리고 미디엄 로스트이지만 산미가 좀 있는 블렌드도 있었습니다. 폴마셋도 그랬고요. 할리스, 바나프레소의 스페셜티 블렌드가 특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로 봐. 앉아. 저기 안 보일 텐데. 그 외에도 디카페인 커피들을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98%의 디카페인과 하프 디카페인도 가지고 있었고요. 투썸 플레이스, 그리고 맥도날드도 디카페인 커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커피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빈에는 두 가지 블렌드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는 굉장히 다크한 10년 전 커피 그 맛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반갑고 커피 맛은 역시나 다크하고 무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커피빈의 다크한 블렌드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커피빈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매장에서의 커피 컨디션은 아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맥도날드 맥카페. 여러분, 맥도날드 커피도 많이 드셔보셨나요? 예전에 저도 많이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가성비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먹어보니까 워낙 저가 커피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맥도날드 커피에서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가 1,500원이었는데요. 조금 더 큰 사이즈는 2,000원 정도로 사실 1,500원에 굉장히 먹을만한 커피를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커피였습니다. 할리스의 커피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리스의 일반 블렌드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블렌드,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두 커피를 다 마셔봤습니다. 두 개 매장에서 제가 먹었는데 한 매장에서는 일반 블렌드가 굉장히 좋았었고, 또 다른 매장에서는 조금 더 비싼 프리미엄 블렌드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할리스가 그동안 오랫동안 커피에 대해서 투자하고 본질적인 역량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수준 있게 느껴졌습니다. 가격이 약간 있는 좋은 공간을 제공해주는 브랜드 중에서는 할리스 커피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맛이었습니다. 던킨 커피 맛있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실 옛날에도 도넛과 함께 커피를 판매하지만 오늘의 커피라고 해야 되나? 브루잉 커피가 꽤 괜찮았던 것으로 10년, 15년 전에도 유명했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먹어보니까 미디엄과 다크 블렌드가 있더라고요. 미디엄 블렌드는 정말 괜찮습니다. 두 커피 모두 다 도넛과의 조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제 기억에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3,000원에
도넛 가게에서 파는 커피를 손님들이 사서 가져갈까라는 생각에는 약간 그러나 던킨의 미디엄 블렌드 정말 전체적으로 뛰어난 커피였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3,000원은 던킨에서 판매하기 약간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300원 정도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700원? 스타벅스 리저브. 와, 네, 컵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가격은 좀 비싸요. 6,000원이었습니다. 커피 맛은 굉장히 무겁고 네, 바디감이 있는 커피였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컨셉의 커피를 좋아하는 한국의 대중들은 아마 흠잡을 데가 없는 커피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사실 좀 비쌌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을 주문했더니 초콜릿 하나를 같이 주더라고요. 가격에 약간 화난 마음을 초콜릿이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네, 정말 일단은 컵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컵은 정말 최고의 수준입니다. 폴바셋 마니아들이 참 많았죠. 저도 과거에 폴바셋 커피 참 좋아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추출 스타일 덕분에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커피 맛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컨셉, 산미와 고소한 맛의 밸런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디야, 한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가격이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저가 매장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다른 매장들은 1,500원 정도 하는데 이디야는 3,000원 하고 있잖아요. 커피 맛은 사실 이 가격에서 흠잡을 데 없는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저가 브랜드들의 커피 맛이 상당히 좋아서 굳이 테이크아웃을 할 거면 이디야로 사람들이 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마 이디야보다는 다른 곳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제공되는, 공간을 누리면서 커피도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3,000원은 괜찮은 커피였던 것 같습니다. 백다방. 네,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백다방 커피를 제가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백다방 커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 커피를 왜 먹지? 맛이 없는데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다방 커피 굉장히 준수해요. 네, 매장에 써있던 다양한 홍보 문구들 보면서 그냥 마케팅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커피 맛을 보니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섭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엔젤리너스. 예전에는 엔젤리너스가 아니라 네블리너스라고 불렸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나 엔젤리너스도 내부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가봤더니 블렌드 커피에선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괜찮았고요. 그런데 싱글 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싱글 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원재료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조금 오래된 생두의 느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네, 블렌드는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네, 파스구찌. 굉장히 전통적인 프랜차이즈죠. 커피빈보다는 확실하게 덜 무거운 느낌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묵직하면서도 깔끔하게 커피를 잘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죠. 타멘탐스도 이제는 꽤 연식이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커피 맛은 전반적으로 가격이나 공간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다만 할리스와 아무래도 비교되기 쉬울 텐데 할리스가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에 비해서 타멘탐스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변화를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베이, 커피의 바나다, 요거프레스. 네, 굉장히 사실 유사한 컨셉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 정도면은 특별히 흠잡을 때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탁월하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이면 납득할 수 있겠네 이런 정도의 커피 맛을 가진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이번 투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바나프레소라고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 강남권 위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투어를 시작하던 날까지만 해도 여기를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남권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개 매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가보자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일반 아메리카노가 있고 스페셜티 아메리카노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1,500원과 2,500원이었는데 스페셜티 아메리카노는 할인해서 2,000원이었습니다. 일단 양이 굉장히 커요. 가장 많습니다. 먹어보니까 사실 너무 뜨거웠고 또 많이 싱거웠어요. 농도가 너무 낮았어요. 그런데 점점 조금 식으면서도 맛을 보니까 한번 재평가해 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문해서 이번에는 물도 적게 달라고 요청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물을 적게 해달라는 옵션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도 좀 낮게 해달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투어한 모든 카페 가운데서 아로마가 가장 좋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의 화려한 꽃향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였습니다. 스페셜티 아메리카노 말고도 일반 커피도 꽤 준수했고요. 1,500원의 가격과 이 공간이 같이 제공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무서운데 사실 가장 무서운 회사였어요. 제가 홈페이지랑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과거에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던 IT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출발이 커피 회사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선도 굉장히 독특했고 운영하는 방식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자동 머신을 설치해 놓았고 블렌드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 회사였습니다.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CJ에서 매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대중의 눈높이를 잘 맞춰서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커피 블렌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디카페인 커피와 산미가 있는 블렌드도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곳은 디카페인 커피를 판매하던 스타벅스, 투썸, 그리고 한 군데 어디였지? 맥도날드,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카페인 커피는 스타벅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카페인은 괜찮은 생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큰 브랜드이다 보니까 괜찮은 생두를 쉽게 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재작년에 괜찮은 디카페인 커피 생두를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던 생두들의 만족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디카페인 커피는 스타벅스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더구나 하프 카페인 선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참 이런 건 큰 브랜드를 따라가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커피를 제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랜만에 카페인이 충만한 저녁이었습니다. 매년 투어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국의 전체적인 커피 브랜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가격의 커피들도 다 수준이 높아졌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작은 카페 자영업자들이 조금 고민되기도 합니다. 1,500원대에도 이 정도 커피 맛과 향이라니 정말 놀라운 그런 브랜드들도 좀 있었습니다. 3,000원대에서 괜찮은 공간을 제공할 것이냐, 아예 1,500원대로 내려갈 것이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 안 되겠죠. 훨씬 더 뛰어난 커피 맛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가 가격에서는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2020년 어디에 여러분들을 위치시켜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전략을 찾기 원하신다면 저처럼 하루에 시간을 내서 10여 개 이상의 브랜드들을 꼭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의 아메리카노를 통해서 한국의 대중적인 커피 맛에 대한 감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으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답글까지 꼭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